일단 오늘 주제는 충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충전을 다들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충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충전을 사실 제일 고민되는 게 충전 문제잖아요. 솔직히 뭐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충전을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종을 여기 위에 써놨죠. 보면은 이제 테슬라 종류별로 있고 제일 우리나라 주력기인 코나 일렉트릭, 니로 일렉트릭, 그리고 슴삼이 뭐 일단 이 정도고 뭐 간간히 타보는 것들은 뭐 이것저것 타보고 있고요. 충전을 어떻게 하냐, 얼마나 불편하냐, 진짜 정말 편한 거 맞냐, 되게 안쓰러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막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 뭐 하나 좀 전기차 충전 이렇게 하면 아마 제 거 나올 거예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게 나오는구나. 일단 전에도 충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꾸준하게 올렸었어요. 여기 이게 지금 한 14만 명이 보셨는데 이 싫어요의 숫자를 보시면 많죠? 일단 전기차 충전만 쭉 하는 모습을 쭉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충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그 내용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충전 시간이 5분 내로 줄지 않는 한 전기차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네요. 바쁜 상황에 몇 시간 충전을 한번 경험하면 맞아요. 이 얘기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저 역시도 저런 경험이 없을 리가 없죠. 다들 저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슈들을 조금 한번 볼게요. 와, 시간이 아깝다. 전기차는 아직 한참 멀었다. 시간이 아까울 수 있고요. 전기차는 한참 먼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오너들은 잘 사용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괜히 샀다가 불편해져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름을 시간에 비할 것 아닌 듯. 시간도 아깝고 기름값도 아깝죠. 아직은 대중교통이 답답합니다. 뭐 다 답이에요. 일단 5분 10분대로 떨어지면 참 좋겠네.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50kW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충전이 많이 빨라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1시간에 1000마일 정도가 되니까 1600km니까 30분으로 쪼개보더라도 800인데 사실 800km가 30분에 충전되진 않고 그 속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한 400km 정도 충전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에 400km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충전을 하는 것만 모아놨으니까 전국 충전을 하겠죠.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제일 단점이네요. 자, 다들 처음 타시는 분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사흘 전기차 사용해봤는데 배터리 잔량 충전 가능 장소. 네, 이거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초기일수록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뭐든지 적응이 되면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뭐 처음에 우리가 초보 운전이 돼서 처음으로 그 주유구 방향까지 헷갈려 가면서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시원하게 10만 원 결제하는 게 너무 당연했었던 그 시기. 지금은 10만 원 결제하면 저는 전기차 안 탑니다. 전기차인가 포터블 기기 엄청 대용량 배터리인 건가?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주말 내정차로는 전기차 괜찮은 듯. 근데 실제로 업무용이나 실사용이 더 좋아요. 출퇴근용이나. 예, 이 부분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집 충전, 사무실 충전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고 전기차 충전이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글들이 많죠. 자동차부터 온통 충전에 얽매여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네요. 네, 충전만 하다가 은퇴할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아마도 성격 급한 사람 아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만족하시는 건 있고요. 배터리 셀을 4개로 분리해서 4개 꽂고 이미 셀은 16개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400개 단위로. 이때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전비 주행에 대한 테스트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봤어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맨날 충전 울산인데 사실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는 한 번에 충전해서 오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충전하는지 볼게요. 진짜 충전의 노예네. 어딜 가나 충전 족쇄네요. 뭐 기름의 노예이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돈 있으면 그냥 기름 바로 채우고 살겠다. 뭐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왜 전기차를 더 선호하는지 저도 그 이유를 스스로 좀 알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전기차를 경험해보고 나서 보통 전기차에서 다른 차량으로 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하나씩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초기인데 이때만 해도 트위지가 있었고 일단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었던 거, 저는 테슬라 이전에도 전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거,
이제부터 실전 전기차 그냥 막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충전을 했는지 쭉쭉쭉쭉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어떤 리조트인데 그냥 뭐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하나 리조트 대천 파로스고요. 데스티네이션 차저고 16kW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3, 4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이제 완충이 되는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바닷가 좀 걷다가 다시 왔더니 거의 완충이 됐어요. 물론 무료예요. 16kW니까 3시간 정도 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썼거든요. 55% 달았어요. 저는 뭐 이 차랑 같이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팔았죠. 기름값 때문에 팔았어요. 기름과 시간을 바꾼다면은 저는 시간을 굳이 바꾼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주유소에 들락거리는 시간도 많기 때문인데. 자, 충전 속도를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슈퍼차저 기준이고요. 슈퍼차저는 뭐 100kW로 충전되고, 보통 이거는 24A라 이 정도면은 중속 충전기야. 중속 충전기. 그러니까 16kW급 AC3상으로 충전했을 때고, 사실 이 정도까지 퍼센트가 차면은 좀 속도가 느려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 7kW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완속 충전기고요. 완속 충전기는 시간당 90D 기준으로 40km 정도가 충전이 돼요. 한 3km? 그러면 10시간 충전하면 420km 정도가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보통 집안 가정용 에어컨 한 7대를 쓰는 전기 용량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코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충전 전력이 작지가 않아요. 슈퍼차저는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슈퍼차저 이미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엔 지금 안 써 있는데, 하나가 이 로드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120kW가 이제 구형 슈퍼차저 V2에 대한 기준이고, 한 대만 충전하면 120이다 나오고요. 두 대를 충전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60kW로 충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슈퍼차저로 충전할 때는 나란히 충전하시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충전하시는 걸 권해요. 예를 들어 여기 신탄진 충전 같은 경우는 보면 1A, 1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A, B라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충전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근데 일단은 충전을 풀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건 집에서 충전할 때 7kW로 충전을 보통 하고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도 7kW 기준을 그냥 집 충전기 데스티네이션 차저 그쪽으로 놔요. 실제로 테슬라도 원래 16kW급을 주로 만들다가 7kW급으로 좀 속도를 낮춘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7kW도 충분히 충전을 하는데 지장은 크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원가 절감 이유도 좀 있어요. 이게 듀얼로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싱글로 11kW밖에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7kW로 제한을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7kW도 집에서 충전하면은 뭐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뭐 슈퍼차저인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 108로 되면은 저기 90D EPA 기준으로 1시간에 604km가 충전이 된다고 하는 건데, 한 30분 정도 충전하면은 뭐 그냥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라서 300km가 나오겠죠? 시간당. 뭐 96kW에 좀 희한한 게 이건 108인데 더 나와야 되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37kW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차대모 충전, 뒤에 이제 언급이 될 거고 어떤 충전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공용 충전기에서 보통 코나나 니로가 충전하는 속도가 이 정도 속도예요. 지금 당장은요. DC 콤보로 충전을 하든지 뭐 차대모로 충전을 하든지 이 속도인데 시간당 이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 속도가 중속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휴게소라든지 이런저런 곳에서 이 정도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뭐 느리다고 느껴지진 않은 정도예요. 체감이 어떠냐면, 이게 40분 컷이어서 30kW 정도가 충전이 되는데 40분 정도 충전을 하면, 그러면은 테슬라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 30 몇 프로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으면 30 몇 프로가 충전이 되는데, 실제로 한 30 몇 프로를 그냥 항속 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3시간 달려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쉴 때 지나가다가 한 40분 충전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5시간 달리고 한 2-30분은 충전을 하는 게 쉴 때 좋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90D 기준인데 호환 충전기예요. 호환 충전기. 실제로 저기 테슬라 정품 충전기는 13A 정도가 나올 거고, 이게 3kW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kW가 나와요. 계산법은 일단 저 암페어 곱하기 220V 하면 2200으로 지금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2200W, 2.2kW죠. 근데 이거를 이제 13A에 220으로 곱하면 2860이 돼서 이 속도로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올림으로 3kW급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2kW로 충전되는 건 사실상 실제로는 불편해요. 왜냐면 2kW가 어느 정도의 전력이냐면, 여기 안에 이제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에어컨이 보통 1kW를 쓰고요. 히터는 2kW를 다 써요. 그리고 차 안이 밀폐가 돼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약해지니까 충전이 되는데, 실제로 차 문을 한번 열어보고서 충전을 히터도 다 틀어보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2kW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과열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센트리 모드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전력 소모가 좀 있고 2kW로 충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델파이 충전기라고 호환 충전기인데 아무튼 좀 느려요. 3kW부터는 쓸만한데 2kW부터는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집에서 쓰기에도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슈퍼차저 충전했을 때 충전된 키로수가 나오고 그리고 속도가 나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다니면, 슈퍼차저는 주유소 개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더 빨라지면은, 솔직히 속도에 대한 불만이 슈퍼차저는 크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주유소 정도의 속도는 안 나오는 건 사실 맞죠. 근데 사실 뭐 슈퍼차저 갔을 때 저는 예전에 코나 니로를 타면서 느꼈었던 약간 지루함이라든지 좀 답답함 같은 건 슈퍼차저 때는 없었어요. 그냥 잠깐만 뭐 화장실을 갔다 오고 살짝 뭐 음료수를 마시든지 커피 한 잔 뭐 타오든지 아니면은 차 안에서 이제 좀 전화하고 얘기하고 일하고 뭐 이런 시간 동안, 그러니까 좀 휴식 시간 동안에 한 2, 30분 동안에 이제 한 300km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지루하진 않았어요. 슈퍼차저가 많이 있으면은 사실 거의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충전 상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다 앱에 뜹니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뭐 예열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굉장히 좋은 게 그냥 앱을 킨 다음에 그냥 난방 냉방을 키시면 되고요. 충전을 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테슬라 정품 모바일 차저 220V인데 3kW잖아요. 그럼 225 곱하기 13을 해보면 2925에서 3kW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kW 같은 경우는 20시간 충전을 하면 60kW잖아요. 근데 보통 차를 세워놓을 때 뭐 10시간 기준으로 세워놓던지 12시간 기준으로 세워놓던지, 뭐 보통 한 퇴근을 해서 8시쯤에 만약 차를 세워놓는다 치고 다음날 뭐 아침 한 8시에 만약 출발한다 그럼 12시간이면은 3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36kW가 충전이 되는데, 실제로 90D나 100D 기준에서는 36kW면은 하루 타고 남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많이 대용량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60kW를 보통 이제 국민 전기차 중에 롱레인지라고 놓고 봤을 때 90에서 100kW 되는 건 용량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는 일단 그 용량 큰 것들도 3kW로 충전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모바일 차저를 써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니로나 코나 같은 경우에 3kW를 실제로 2.6인가로 충전이 돼요. 12A 정도로 2.4, 2.6으로 충전이 되는데, 그 정도로 충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 12시간 충전을 해서 한 30kW가 충전이 되면 60kW 범퍼까지 뭐 고려를 했을 경우 50% 이상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 차저도 쓸만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들도요. 자, 그런 기준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반 차저가 70kW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정도 속도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더 좋은 차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다 끝나면 언제 561km, 이게 이제 90D 기준이고 열화가 없을 때 기준이고, 100D 기준에서는 620 정도가 나오고 75D 기준에서는 470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충전하나 봅시다. 일단 220V 충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파워큐브라는 건데 이거는 개통식이에요. 그러니까 220V로 태그가 장착되어 있는 콘센트에 마음껏 꽂으시면 된다는 거고, 거기 보시면 여기서 이동형 충전기 전기 충전 서비스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마치 이제 휴대폰 개통하듯이 개통을 하시면은 이걸로 이제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220V를 그냥 함부로 꽂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공사를 크게 안 하더라도 여기 파워큐브 코리아에 신청을 하면은 이 콘센트를, 제가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는 모르는데 콘센트를 이제 이 파워큐브를 충전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파워큐브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2.4kW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들 모델 3까지는 충분히 파워큐브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는, 저도 이제 차를 여러 대를 사면서 얘는 코나 거, 얘는 니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충전기를 이미 설치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충전기를 더 설치를 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 충전기 보조금을 뭐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큐브를 신청을 해가지고 파워큐브를 2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한 120만 원어치가 되는데 2개 받았으니까 아무튼 보조금으로 240만 원어치 충전기 제가 받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개통 부분에서는 파워큐브에서도 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계속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에 좀 충전할 일이 있다든지 파워큐브를 쓸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파워큐브 같은 경우에 중고로 한 7, 80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 예비로 놓은 거기 때문에 거래를 할 목적으로 산 건 아닙니다. 일단 파워큐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SS 차저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마트에 다 설치되어 있는 그 충전기인데 이 부분도 이제 고속도 되고 중간에 한 충전기로 두 대의 차가 충전이 되고 테슬라는 물론 북미형 차저에 차데모 충전기가 꽂아져 있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저건 좀 가격이 조금 비싸요. 뭐 173원으로 지금 다 통일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나 니로 코나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모델 3 구매자들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일단은 공용 충전기 비공용과 공용 이거는 완속 5핀이라고 합니다. 7kW가 주로 충전되는 충전 포트고요. 여기에도 꽂으면 7kW로 충전이 돼요. 그리고 집에 저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는 보통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환경부 충전기예요. 이제 AC33 이게 이제 옛날 테슬라께 되고 DC 차데모라고 기종들이 나와 있는데 레이, 소울, 리프 그리고 SM3 SM3는 여기 또 있네. 저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도 차데모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DC 콤보가 스파크랑 i3 DC 콤보가 제일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아직도 안타깝지만 DC 콤보 어댑터는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근데 DC 콤보 어댑터가 곧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의 충전은 어디서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게 집에 설치한 건데요. 이게 집에 설치한 거고 이건 완속 충전기인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게 막 몇백만 원까지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는 충전기고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이 완속 충전기로 7kW로 지금 전 충전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시그넷 충전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흔한 충전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DC 콤보랑 DC 차데모가 있고 여기에 카드 태그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누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그냥 어디도 가든지 그냥 꽂기만 하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심지어는 테슬라에 있는 충전기의 손잡이를 누르면은 이 충전구까지 열려가지고 주유소보다 훨씬 편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한 편이에요. 여기저기 카드 태그를 해서 이걸 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금을 설정을 하고 요금 설정 안 하고서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고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충전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충전기 카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로밍이 돼요. 그래가지고 환경부 카드랑 다른데 만들어가지고 연결만 시켜놓으면은 하나로 이제 통일이 돼서 쓸 수가 있으니까 공용 충전기도 좀 사용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만 귀찮아요. 번거롭고 아직 많이 통합화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로밍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그 회원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카드 하나 가지고 다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불편하다라는 거. 테슬라는 그냥 끼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희 충전 시스템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가 사실 훨씬 더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인 건데 충전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충전기 설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 보시면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보시면 여기도 220V는 일반 전기예요. 이거 가정용 아니에요. 일반 사업자용 전기여가지고 연에 균일하게 거의 100원씩 왔다 갔다 해서 나와요. 경부하 시간이랑 최대 부하 시간 금액도 크게 차이 안 나고 거의 그냥 100원으로 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킬로와트당 100원이면은 전기차 기준에서 50km 충전하면 5,000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월 차저, 데스티네이션 차저이기도 하고 월 차저인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북미형 차저의 끝에 버튼을 누르면은 충전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끼기만 하면은 곧장 충전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고요. 일단 집에서 충전을 하면 좋은 점이 충전기 설치 비용은 올해까지는 저는 모든 충전기는 다 무료로 했는데 내년 되면은 아마 유료로 전환이 될 거고 충전기를 모델 S, X는 주는데 모델 3는 충전기를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7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충전 본체 가격 한 70만원, 50만원 플러스 한전 불입금 이거는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한 거고요. 7kW가 대충 한 90만원, 공사비 한 100만원 이 정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300만원 근처로 나와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집에다 달 거면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좀 보조금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파워큐브 같은 거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 정도 공사비가 아마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뭐 주유소 개념이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끼면 되고요. 충전을 할 때 제가 갖고 다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모바일 차저 델파이 느린 충전기고 이게 차데모 충전기고 그리고 그냥 연장 충전기 AC33 충전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테슬라 전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기 위한 보조 배터리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이것도 테슬라 전기를 적극적으로 쓰기 위한 보조 배터리. 이거는 테슬라 월 커넥터예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사실 월 커넥터는 한 30만원 정도에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로 매물이 나오면은 이 오너 카페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만원에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로 팔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 좀 공사 잘 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불입금만 내고서 전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미 승합된 곳에서 그냥 공사만 어느 정도 한 20만 원 들여가지고 한 50만 원에 충전기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아, 전기 공사 제가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모바일 충전기인데 이걸로 충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스템의 충전기가 얼마나 쾌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차저 2개가 있고 220V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데도 창고 같은 데도 나인복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나 전기 이동 수단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안에도 배선을 넣고 220V로 전력을 공급을 해서 항상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은 찌긴 했지만 그래도 일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이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세대 주택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일반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설치를 한 케이스니까 좀 추천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일반 전기를 쓰면은 누진세 안 나오고 계속 쓸 수가 있어요. 100원 단위로. 그리고 모바일 차저를 쓸 경우엔 이런 식으로 밖에다 설치해서 모바일 차저를 쓰고, 이렇게 되면 2대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2대에만 있어도 2개 충전을 한꺼번에 합니다. 일단 이거 완송 라인인데 테슬라가 이번에 포트가 바뀌면서 완송 라인을 그냥 무료로 보내줬어요. 저것도 한 30만 원 돈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해드렸지만 완송 라인이 짧을 때 연장해주는 라인이에요. 이거를 구매를 제가 아마존인가 이베이에서 했고요. 한 150달러 주고 했어요. 한 20몇만 원 들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게 주로 아파트나 공공주택에서 쓰는 파워큐브예요. 여기가 이제 계량기예요. 계량기가 이동형으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워큐브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량을 한 다음에 월에 얼마씩 내는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에서도 파워큐브나 이동형 충전기는 많이 앞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220V에 13A, 그러니까 이것도 3kW급이 되는 거예요. 파워큐브도 꽤 괜찮은 거죠. 우리도 전기를 여러 번 공사를 해가지고 일단 전기 공사하는 장면, 뭐 기본적으로 이것도 여기 보시면 월차저 예, 220V 모바일 차저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테슬라 미니카인데 이것도 여기 위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220V를 빼서 쓰는 건데, 이거는 자동차 충전도 되고 이 미니카 충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동시 충전을 6대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건데, 실제로 저희가 동시 충전을 그러면은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그냥 짱편해요. 짱편하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거기다가 주유소를 각자 안 가니까 그것만 해도 되게 많이 편해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충전 여건이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단언컨대 주유소에 가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유소 가는 게 진짜 귀찮은 적이 되게 있었거든요. 일단 충전을 할 때 제일 힘든 케이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에 뭐 슴삼이 충전할 때 많이 고생을 했고, 충전하려고 지금 라인 연결하고 있고, 지금 집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 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라인 내려가지고 2200W, 그러니까 보통 이런 멀티탭이 허용 전류가 2200에서 2600 사이에요. 근데 그거 이상 되는 멀티탭으로 연장을 해야지 안전상도 무리가 없고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습, 이런 게 되게 힘든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해체할 수 있도록 전기를 밖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저처럼 이제 충전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다세대 주택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진짜 논리죠. 이렇게 해서 꼭 차를 타야겠냐, 전기차를. 뭐 사실 뭐 동의 반은 동의해요. 이때 되게 고생을 했으니까요. 저렇게 쓰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하고요. 220V도 충분히 설치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전기 공사했을 때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력량계가 이제 2개가 나와 있고, 이것도 다 전기차용이거든요. 전기차용 1, 전기차용 2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력량계가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계량을 하는데 전기차용이랑 일반 전기용이랑은 다릅니다. 계량이랑 회선이 분리되어 있고 모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금 정체액도 많이 다르고, 전기차용은 지금 훨씬 싸요. 보통 이제 일반 전기 같은 경우에 킬로와트당 기본료가 6,000원인데 그 전기차 요금은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요금 같은 경우가 7kW 기본으로 해도 14,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할인 기간이어가지고 더 금액을 많이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여기는 지금 탐앤탐스예요. 탐앤탐스에 충전이 3개나 있나요? 충전기가. 근데 탐앤탐스 같은 경우에 이제 충전기를 물려놓고 무료로 한 7,000원어치 충전하고 5,000원어치 커피를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탐앤탐스에도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여기저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주 쓰는 편입니다. 미팅을 해서 이왕이면은 탐앤탐스에서 미팅 했을 때 이제 충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좀 무료라는 것도 무료 충전도 하고 뭐 그런 식이 되고요. 무료 충전에 대한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이케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케아가 충전하기에 좋습니다. 사진을 찾기가 힘드니까 일단 보이는 것 중에 재밌는 거 위주로
정보성 있는 거 위주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완속으로 모델 X 100D를 충전을 하고 있고, 월드 커넥터로 이 테슬라를 충전을 하고 있고, 니로랑 코나도 다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동시 충전을 하는데, 솔직히 5대 6대를 한꺼번에 시간차를 두고서 주유소에 가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부산에 있는 홈플러스인데 여기서 차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물론 중간에 매장 영업이 끝났을 때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드론도 날리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했는데, 저기 뒤쪽에는 이제 충전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충전하면서 드론도 띄우고 재밌게, 이게 이제 저 차들인데 동시에 이제 충전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을 때 코나 같은 경우에 529km 충전이 됐고, 이거는 니로고요. 이게 이제 승삼이 모델 S 뭐 이런 식인데 동시에 충전이 되니까 진짜 주유소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 이제 슈퍼차저가 요즘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122kW로 810km가 시간당 충전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잠깐 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충전이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정도. 그리고 계속 강조를 했듯이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를 빼다 써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기에 되게 좋다라는 거. 비 오는 날 충전은 생각보다 안전해요. 지금도 뭐 눈비 오는 날 이렇게 충전하는데, 이게 포트 부분은 그래도 건조한 게 좋겠죠. 예전에 폭발 사고도 한 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뭐 여기도 주의사항 보면 물에 닿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딱히 충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폭우가 올 때도 많이 충전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 부모님 댁 근처인데, 부모님에선 220V로 제가 충전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충전기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전국에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도 속도가 빨라요. 일반 공용 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44kW급이 나오고, 지금 충전 금액이랑 이렇게 딱 뜨는데, 일단은 돈을 내고 쓰는 충전기죠. 이거는 173원이고요, 킬로와트당.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 충전을 하게 될 경우에 집에서 충전하면은 2kW나 3kW로 충전되는데, 그거보다 한 열 몇 배로 충전이 되니까 여기서 충전하고 가는 게 편해서 집에서 충전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 생각보다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220V로 다 충전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 영상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환경부 충전기 이런 식으로 연결해 충전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25kW로 충전이 되고 있네요. 여기 부산의 어떤 한 공영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환경부로, 이것도 어떤 마트였어요. 여기 또 부산이었고요. 37kW. 테슬라는 다 쓸 수 있어요, 충전기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한 게 제가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한 거예요. 보조 배터리에서 추가적으로 전력을 뽑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전기차에서 전력을 추가로 계속 뽑았으면은 되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조 배터리 시공을 하나를 했고요. 이동형으로 한 게 이제 차돌이라는 충전기인데, 테슬라이프 가연님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군산에 있는 음파 호수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충전을 물려놓고 차박을 했어요. 물론 차량이 오면은 비켜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폐쇄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충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차박을 하고 갔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차데모 충전을 하고, 이 전기도 얼마든지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내에서 따뜻하게, 이땐 추웠는데 냉난방을 하면서 저런 충전을 다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땐 일로 간 거라서 복잡합니다. 충전의 족쇄, 전기의 족쇄. 네. 근데 아무튼 충전이 다 되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런 경우에는 100% 숙소를 잡고 거기 내에서 잔뜩 이거저거 싸가지고 들고 가서 충전을 하고 고생을 해서 충전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다 바리바리 싸들고서 갔는데, 꼭 모텔에 뭐 하나를 주고 내리죠. 그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호텔을 가더라도 갖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멀티탭도 다 챙겨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설정 금액만큼 뭐 4,000원 뭐 설정해서 이렇게 충전을 쭉 하면 충전량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충전기 오류 가끔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충전기 오류 같은 경우는 장진택 기자님이 아이페이스 타면서 열 몇 번 충전 오류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는데, 처음엔 충전기 오류를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되게 힘들어요. 전기차를 왜 사지? 이런 기분까지 들 정도로 힘든데, 테슬라는 그거에 있어서는 되게 자유롭죠. 왜냐면 데스티네이션 차저나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류율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 그 충전기가 고장이 났다, 그럼 테슬라 센터 콘솔에 있는 맵에 이 충전기 안 된다라고 써 있고요. 뭐 고장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고장도 안 나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 공용 충전기는 정말 고장이 자주 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좀 황당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였냐면, 이게 무슨, 제가 어떤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서에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전기차 충전소 봤는데 500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비싸서 충전을 안 하고서 그냥 왔던 적이 있고요. 일단 코날은 저런 식으로 충전을 하고, 충전하는 방식은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끼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게 테슬라고요.
모델 3가 이렇게 똑같이 될 겁니다. 예, 항상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충전이 됐을 때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LTE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충전 상태랑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충전을 할 경우에 좀 열이 발생하는데 저 열을 식히는 거를 소리를 제가 좀 녹음을 했던 건데, 이건 이제 대형 채비 충전기라고 옛날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충전기인데 지금은 호환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시흥 하늘휴게소 뭐 이런 곳이고, 여기도 4개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기차가 많아지곤 있지만 사실 그다지 뭐 붐비는 건 못 느꼈어요. 서울 일부 지역 빼고는. 여기도 이마트 그냥 충전기인데 보면은 이제는 어디 가든지 충전기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포스코 충전기고, 포스코는 따로 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테슬라 충전기가 따로 또 있어요. 테슬라 충전기는 그냥 테슬라가 가서 끼면 됩니다. 모델 3도 데스티네이션 차전 무료예요. 그냥 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또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이 일렉트로 하이퍼,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됐고, 보시면은 전 좀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이패스트, 아니 맨날 테슬라는 100kW로 충전을 했는데 뭐 사실 저는 슈퍼차저 무료니까, 아직은 다 무료예요. 모델 3 인도 받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5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요. 50kW, 20kW. 물론 회원 가입을 하면 250원에서 173원으로 이제 되긴 하는데, 그래도 무료로 충전을 하다가 이걸 보면 좀 비싸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면에서 충전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과금이 되더라도 아마 200원 중반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뭐 500원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비싸죠? 완충을 하게 되면 3만 원이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전기차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나 이런 DC콤보 베이스로 쓰는 차들은 고속 충전을 원하게 될 경우에 저 금액으로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이프 가연님이고, 이렇게 해서 충전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충전 금액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충전 금액이 올라가요. 주유소보다는 훨씬 덜 올라가지만 그래도 돈이 올라가는 게 적응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꽤 빠른 편이네요. 속도가 이 정도면 빠른 편이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 충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 차량에 대한 번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얘가 번호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가서 주차를 하면은 곧장 꽂으면 되게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충전기는 점점 많아질 거고,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이 충전기로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유소들도 충전기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아, 근데 우리나라 저 공용 충전기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전기 보조금이나 정부에서도 충전기를 깔라고 이제 예산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든 정부에서든 정말 많이 깔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앞으로도 이제 회원 인증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좀 간편화가 될 건데, 회원카드, 회원번호, 신용카드, 차번호 입력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 때문에 뭐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충전을 못한다, 그럼 포스코 거 하나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신용카드로 그냥 하면은 결제는 됩니다. 그렇죠. 아파트 설치 동의가 되면은 전기차를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할 때 보통 뭘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쉬거나 이제 전화로 일을 하죠. 여기는 이제 인제 서킷 가기 전에 충전을 했던 곳인데, 여기도 충전하고 서킷 들어가서 또 충전하고 뭐 그랬었어요. 지금 운영기관이 환경부, 서울시, 한국전력, 포스코, 기아,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에버원이 되게 저렴하고 좋거든요. 그냥 단순히 환경부만 충전기인데 이거는 되게 충전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다 깔려 있고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오류율도 적은 충전기가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전 규격 DC 콤보인데 차데모 어댑터를 일단 줄 거고, 나중에 DC 콤보 어댑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이런저런 충전기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충전기를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테슬라를 타면서 충전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다지. 예, 지금 이거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충전소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주유소보다 조금 있으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뭐 대충 한 2-3km마다 하나씩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일단 저기에서 충전을 못하는 충전기는 테슬라는 없어요. 다 충전은 가능합니다.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거는, 제가 이제 완전 그 거제도 뭐 이런 데를 갔었을 때, 통영 뭐 이런 데 갔는데 생각보다 이런 데도 다 충전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충전을 다 그냥 편하게 해서 다녔었어요. 전국 다니면서도 충전에 크게 불편함 없는데, 다만 이런 데에서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좀 난감하겠죠.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휴양지라든지 이런 국립공원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씩 설치가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태가 다 나오고요. 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뭐 사용 가능한 건지 뭐 여기에서도 다 나오니까, 환경부 기본적으로 요거를 주로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에도 다 충전기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뭐 충전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지역을 보시면서 지역에 고속 충전기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제주도 갈 때 여기 여수 신항 뭐 이런 데서 이제 충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가고는 하는데,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근데 다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모바일 차저들 220V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뭐 전기차 운용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옛날처럼 힘들진 않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전기차 그냥 아예 거의 못 타는 차처럼 유튜브든 뉴스든 다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좋다고 나오잖아요. 뭐 모트라인에서 뭐 코나만 해도 극찬을 하던데, 코나도 좋은 차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한 400km 이상 가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거리는 다 3,400km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사실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 제주도도 엄청 많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백 미터 내에 다 있네요. 네, 제주도는 좀 정말 많아요. 전기차 충전기가.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 그리고 충전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써본 바로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유소 가는 게 더 힘들다. 저도 옛날에는 기름차 계속 타고 다녔다. 여기도 좋아요. 여기가 국민은행 건물인가? 아무튼 16kW 대차로 설치해서 미팅하고 왔더니 충전 한 반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여긴 IFC몰이고 상암 전기차 집중 충전소인데 이때 니로를 처음 봤어요. 여기는 전기차 충전을 하면은 1시간 무료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세계 센트럴시티인데, 여기에서도 되게 좋은 위치에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고요. 여기서 충전을 물리고 뭐 밥 먹고 왔는데, 그러게요. 대구가 슈퍼차저 엑스코밖에 없는 거 있네요. 근데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공용 충전기나 집에서 쓰셔야죠 뭐. 저도 요즘은 슈퍼차저 너무 자주는 안 가요. 슈퍼차저에 이렇게 있으면은 둘 다 제 차라도 제 차 같지가 않아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분전반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진짜 동시에 한 4대 5대 충전하면은 정말 주유소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진짜 집 주변에서 충전하는 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30k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일주일 타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튼 생각보다 테슬라가 뭐 슈퍼차저에서만 충전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보시면은 슴삼이도 제 차지만 그냥 완성 충전기 꽂아 놓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냥 고속 충전기 물려 놓고 다니면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분 차량도 아까 그 멘티스님이라고 그분 차량인데, 테슬라에도 다양한 이런 전기 잭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계속 뽑아 쓰는, 저랑 비슷한데, 이게 테슬라를 타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를 쓰게 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저런 식으로 전기를 다 빼서 애프터 튜닝을 하는 편이에요. 집에 갈 때도 이제는 제가 충전을 매번 했었는데 충전 안 하고서 이제 저기 고속 충전기 가서 충전을 합니다. 제가 충전에 대한 거는 저도 이골이 났죠. 저도 이제 일이 뭐 아무래도 영상 쪽이고 충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들만 해도 다 충전기들이잖아요. 맨날 충전을 하면서 18650이 여기 한 20 몇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한 20개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한 25개 들어있고, 매번 충전을 하고 이게 위험물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을 하는 편인데, 18650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요. 옛날 구형 리튬 폴리머 그런 배터리들은 좀 위험하긴 해요. 가끔 터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마운트를 해서 하기도 하고, 아이들 진동이 없어서 촬영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차돌이라는 건데 요즘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도 보시면 이제 이 하나가 9보 충전도 하고 배터리 충전도 하고 휴대폰도 여러 개 충전하고 드론 배터리도 충전하고,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배터리 용량도 0.5kW고 출력도 한 440W 뭐 이 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시가잭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순수 정연파로 전자기기들을 계속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공짜. 여기 보면 이게 북명 포트인데 이제 올해 말이면 다 바뀔 거고요. 차돌이 잘 쓰고 있는 차돌이고, 이 차돌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 보조 배터리 이자 인버터 금액은 한 40 몇만 원 해요. 근데 진짜 유용하다는 거, 좀 너무 크다 뭐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일단 충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결론은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충전이 되고 모바일 충전도 유용하고,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는 정말 편하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전기가 없을 경우에 차에서 전기를 빼다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건 뭐 우리한테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뭐 충전에 대한 매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통 슈퍼차저가 가까이 오면은 일단 지금 무료 충전인 상황에서는 최대한 탕진 모드로 좀 알뜰하게 전기를 쓰고서 슈퍼차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전을 그런 경우에 좀 이런 식으로 아예 잔량을 거의 최소한만 남기고서 가는 경우도 있고, 모델 X인데 뭐 저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슈퍼차저 옆에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충전을 할 때 좀 주차를 오래 해야 된다, 근데 충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엔 데스티네이션 차저에 좀 오래 물려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헤파 필터. 자, 다른 차들이랑 좀 다른 게, 뭐 테슬라가 좀 덜 시원해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정말 다
굉장히 만족을 하는 부분인데, 헤파 필터예요. 이만한 헤파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바람을 불어 넣어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바람을 걸러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헤파 필터를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공기가 통과를 하는 부분이고, 헤파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일단 바람이 나오게 될 경우에 진짜 청량한 바람이 나요. 정말. 제가 헤파 필터 없는 테슬라도 좀 몇 개월 타봤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헤파 필터를 넣고 나서 정말 뭐 차박을 해도 그렇고 진짜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누가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라이브를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이케아예요. 이케아까지만 할게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 무료예요. 무료로 완속이긴 하지만 무료로 이런 식으로 자기 라인을 갖고 와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설치된 라인을 껴서 충전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완속 5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기 라인은 끼면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한 5시간 쇼핑을 한 다음에 오면은 무료로 충전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또 이케아는 보통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앱을 여러 대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뭐 인증이 없어서 설치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면은 위치부터 다 노출이 되니까 테슬라 앱 같은 경우에 공유를 하시는 건 조금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오늘 라이브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전비 부분이랑 뭐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이브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